이번에도 돌아온 이런 전시회 어때? 오늘은 이 편에서 소개했었던 서울역 사박물관과 다시 한번 함께 하게 되어 선배 하계사님과 함께 오늘의 전시회를 알아보려 한다. 또한 오늘은 향대감이 엄청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제 슬슬 전시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전시 제목이 무엇이오? 마음의 사귐 여운이 물결처럼입니다. 진짜 주제는 무엇이겠소이까요? 진짜 주제는 한일 관계 외교 사절단 통신사를 통해 한일 간 관계와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는 게 이번 주제입니다. 사실 전시의 제목들을 보면 말이 굉장히 직설적이게 적는 경우가 많지 않소이까?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직관적으로. 이번 거는 굉장히 뭔가 서정적인 느낌이란 말이오. 왜 네네. 이렇게 좀 정하시게 되었소이까? 바로 직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번 전시에서 제가 제목을 지는 의도였고요. 어떤 신뢰, 믿음을 통해 아주 깊이 있는 교류랑 관계에서 발생한 감정 같은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속성, 이런 부분에 조금 전시 내용에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사람들이 호불호가 크긴 합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좀 재미난 것이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전시를 다 네. 봐야지만 이해되는 제목이겠네요. 네네네. 혹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이었소이까? 4월 25일 날 오픈을 했고요. 6월 29일까지 전시를 합니다. 사실 전시할 때마다 한 군데에서만 협조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오. 어떤 네네네. 기관들이 좀 함께 했소이까 이번 전시는? 일본 7개에다 개인 소장까지 해서 8개, 국내는 11개 기관, 총 18개 기관과 다양하게 여러 군데서 빌렸습니다. 이번 전시에 여러 기관들이 함께 왔는데 전시된 유물 중에서 뭐가 제일 귀하오? 귀하다는 게 제일 비싼 비싼 거 말이야. 거요? 제일 비싼 거. 저는 금액적으로는 다 비싸서 가격 기준이 아니라 가장 빌리기 힘든 유물이 조선통신사 환대도 병풍이랑 일본 신사에서 빌려온 현액 그림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되게 빌려오기 힘든 유물을 빌려와서 이번에 전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크게 신경 쓴 점이 무엇이오? 아무래도 한일 관계 전시 자체가 저희 같은 공공기관에서 기피하는 부분이어서 관점을 좀 균형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 역사 이야기를 현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 그 스토리텔링에 가장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얘기했던 부분들이 아닌 전시의 촬영, 활동 사진들을 보면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소이다. 통신사! 왜 통신사일까? 혹시 알고 계시오? 통신사 뜻을 말씀하시는 그럼 거예요? 아니 왜냐면 사절단의 이름에 따라서 의도와 목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소. 특히나 이름의 중요성이 이 당시에는 더더욱 중요하지 않았소이까? 그쵸.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셨고요. 단어 그대로는 믿음을 통하게 하는 사절, 믿음을 전하는 사절이란 뜻인데 이 뜻을 통해서 조선이 얼마나 외교에서 믿음을 중시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세종실록을 보면 믿음을 통해 이웃나라랑 우호관계를 실현한다는 얘기가 실록에 나와 있어서 믿음을 중요하게 강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그림이요? 이게 일본에서 제공한 배를 타고 오사카에서 요도가와 정천이라는 곳에 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저기 배 보니까 저 일본국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쪽 사람들도 저기 바깥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의미가 있는 것이요? 강배를 일본 막부에서 제공한 배를 쳐다봤는데 서로 신기하니까 처음 봤으니까 구경하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그림 같은 경우에는 대판에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겠습니까? 아무래도 강배를 타고 가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그림이 자세히 보면 재밌는데 가운데 테라스 같은 데 앉아갖고 일본 사람이랑 조선 사람 담배 피면서 차 마시고 뭐? 정겹게 맞담을 폈다? 네네. 그렇게 평화로운 모습과 함께 이제 재미있는 거는 서로 짐을 싸들고 와서 구경을 했어요. 저희가 한강에 불꽃놀이 구경하듯이 일본 사람들이 강가에 도시락 싸들고 와갖고 자리세도 내고 앉아갖고 저 조선인들이 배 타고 가는 거를 재밌게 구경을 했죠. 드디어 일본국의 더욱 강도에 도착하였구려. 여기 있는 이 그림은 강도에 도착한 통신사의 모습이 맞소?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 그림만 봐도 늠름한 조선 통신사의 모습들이 보여지는구려. 저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으로 알고 있는데 맞겠소? 네네. 이 그림이 이제 교과서에도 실린 그림이고, 그리고 이 제목이 사실은 조선통신사 내조도라는 제목인데 내조도? 내조라는 내조도? 네네. 내가 네네. 알고 있는 그
내조? 뭐 같은 건겠죠? 아. 조공사절이 아련하러 온다. 그 말로 그림 제목을 했어요. 잠깐만, 이게 네네네. 일본국의 숨겨진 의도였는가? 그렇죠. 이게 특히 제목들 통시사 내조도 기록들도 내조기 이런 제목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 쇼군한테 인사하러 사절이라는 은연중에 보는 백성 민중들한테 심어주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통신사 행렬에는 내포돼 있습니다. 아니, 나는 당연히 조선의 우수한 문화를 받들고 싶어하는 약간 문화가 덜 떨어지는 자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러 가는 건 줄 알았더니 이놈들은 그것을 역이용해가지고 내조를 했다고 얘기를 해? 서로 실리를 추구한 거고 일본 입장에서는 저렇게 문화가 뛰어난 애들이 나한테 와 이런 걸 과시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나 이렇게 대내외 뛰어난 사람이니까 다이묘들한테 충성해라 이런 것도 보여주고 외국에도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한 거죠. 우와! 아니 이것이 무엇이오? 아니 우와 이거 무엇이고? 이거 뭐? 이 활동사진 정말 할 말이 많긴 하고 네, 멋있죠. 사실 그 앞에 있는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백날 봐도 결국에 그림은 그림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그쵸. 생동감이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거를 네네네. 정확하게 좀 전달받는 느낌이 이 활동사진이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의 상영실이 이제 내부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장관이긴 하고 살짝 그 본 모습을 우리 고향놈들한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백성들이라 왜냐면 사실 여기서 다 보여줘도 상관이 없다고 속아는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큰 화면으로 봤을 때 그 장엄함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더군요. 직접 가서 볼 때 그 위압감이 장난이 아니어서 그게 좀 느껴질 수 있도록 맛보기로 살짝 보여주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소? 아, 네, 보여주시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본 내용 얼마나 소관이 대단하다고 느꼈으면은 감탄을 하는지 살짝만 보여주도록 하겠네. 살짝만. 날이 밝아올 무렵 임금께 하직 인사를 드리자 임금께서는 떠나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 자! 너무 많이 보면 안 돼. 다 안 보여줄 거야. 장관인 것만 보여줄 거니까. 앞서 말했던 배 타고 이제 들어가는 거 우리가 봤던 유물의 그림 부분을 재현한 부분만 살짝 보도록 하겠네. 삼천리 바다를 건너 무사히 육지를 밟을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었다. 언덕마다 빈틈없이 자리 잡고 음식을 팔거나 자리세를 받는 이들이 가득했다. 자, 여기까지 다 보여주면 안 돼. 가서 보게. 어디? 서울역사박물관 와서 이거는 아무리 역사에 관심 없어도 이거는 한 번 정도는 소가는 볼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 이건 또 무엇이오? 금병풍입니다. 오 이거 내용이 되게 화려한 그림인데 그림에 내용이 있는 것이오? 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에도성에 입성한 다음에 거기서 국서를 전달하고 환대를 받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자체는 통신사 일행의 마지막 장소, 반환점이 그렇죠, 에도 되는 성. 장소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네네네. 여기에서 전하께서 작성하신 국서를 전달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달해서 임무 완료하고 환대받는 장면이. 이번에 보고 있는 이 유물도 금병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네네. 전에 봤던 금병풍에 비해서 크기도 굉장히 크고 내용도 네. 되게 섬세한 것 같은데 이게 네네. 굉장히 귀한 유물일 것 같소이다. 맞겠소이까? 그쵸. 제가 아까 처음에 귀한 인물 2점 뽑았을 때 이게 그 조선통신사 환대도 병입니다. 지금 그림만 봐도 조선통신사가 정말로 중요하고 화려한 의식이자 행사임은 알게 됐는데 이 통신사 언제 끝났소이까? 통신사는 1811년에 신미통신사라고 마지막에 끝났습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쯤이겠소이까? 순조 임금 때 그 이후로는 왜 통신사가 가지 못하게 된 것이오? 시대적인 배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서구 열강이 동아시아로 진출하면서 국제 질서가 변화하게 되는 부. 그러니까 일본이 굳이 이제 조선과 꼭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고 그런 변화가 왔었다는 소리겠구려. 또 막부가 이제 너무 돈을 많이 들여서 통신사를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점점 재정이 악화되는 부분 그리고 조선에 대한 멸시론 같은 게 점점 싹트기 시작해요. 그런 부분에 있고 우리나라도 굳이 통신사를 꼭 파견해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좀 들고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결국에 네, 이해관계구려. 시작하게 됐었던 정확하게는. 그렇죠. 서로에 대한 필요성이 약해졌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하여 내 조선통신사를 다 살펴보았도다. 그래서 총평을 내릴 것인데 과연 5점 만점 별점 중에서 소관이 주는 조선통신사 전시회는 바로 이번 조선통신사 특별 전시 평점은 5점 만점에 4
4.5다. 이번 거 보면서 4.5점 주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먼저 일본을 여기저기 다 여행하면서 하나하나 빌붙으면서 제발 유물 한 번만, 제발 유물 한 번만, 이러지 않는 이상은 못 보는 유물들 다 모았다 이번에.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관련 유물들도 다 모였기 때문에 유물 자체만 따졌을 때는 진짜 보기 힘든 집합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소. 그리고 두 번째, 유물만 나왔으면은 오히려 아 뭐야 이거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관람객이 많이 줄어가지고 위기감을 느낀 건지 활동 사진을 기가 막히게 잘 뽑았다. 3편 딱 들어가 있는데 이번 전시에 웬만한 거 그냥 다 압살할 정도로 활동 사진이 진짜 잘 나왔다 하여서 이 정도는 볼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시는 내 생각인데 약간 좀 과하게 말하자면 서역박 고점일 수도 있다. 이제는 소관이 부탁을 해야 되는 위치가 찾아오게 됐는데, 우리 이런 전시회 어때는 네네. 마지막에 뭘 하냐면 말이요, 학예사가 네네네. 이번엔 소관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네. 얘 후기가 어떠한가 이제 한번 줄 기회를 드릴 텐데, 황아치는 몇 점이었을까? 5점 만점에 4점? 네, 4점 드리겠습니다. 네네. 왜 그러? 왜 4점이요? 너무 나쁘게 드리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아니 그렇게 말하면은 4점 준 게 더 이상하게 되지 않은가? 그럼 그냥 체면치레 해주는 거 아닌가? 아니, 저도 사실은 제 전시 5점 주실 줄 알았는데 4.5점 주셔서 저보다는 나쁘게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남았지? 그렇지 않겠소? 네. 소관이 유튜브에다가 뭘 올려놨었거든. 혹시 본 자들이 있겠소이까? 비밀 이야기 해준다고 했지? 그게 과연 무엇일까? 따단. 소관이 직접 도슨트로 참여하는 행사를 6월 16일 날 진행할 거고, 그간 내가 전시회를 보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아니면은 내가 전시회에 관심을 가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인원들은 소관과 함께 재미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요번에 마련하게 되었소이다. 아무래도 전시 인원수를 정해서 추첨 통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그렇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에 확인해주면 될 것 같소이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요.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네. 선물 다 빨았으니 꺼지시게!